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희망이 깃든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일 이사. 이사의 현장에는 맨몸뚱이 하나로 순식간에 짐을 옮기는 이들이 있다. 짧은 시간 온몸이 부서질 듯한 노동 강도로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사 작업원들.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고될지라도 신속한 이사를 위해 쉴 새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땀의 극한을 함께 해본다. 서울 미아동의 한 주택가. 이른 아침부터 이사가 안창이다. 작업의 첫 단계는 가구 안에 이불이나 옷가지들을 싸는 박스류 포장 작업. 포장된 박스를 내놓는 즉시 집안에 쌓이지 않도록 밖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 이사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게 대세건만. 웬일인지 계단을 이용하는 작업원들. 아무리 2층밖에 안 된다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반복해 오르내리는 일은 고역 중의 고역이다. 짐을 나른 지 10분도 채 안 돼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계단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는 복잡하니까 뭐 계속 사다리 저올 동안에 논이 뭐 한다고 그냥 날린 거고 계속 싸지면 짐이 불잖아요. 기다리던 사다리차가 등장했다. 진입로가 너무 좁아 도착 시간을 맞추지 못했던 것이다. 힘들게 사다리차를 세우고 나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낮고 촘촘히 드리워진 전깃줄들이 사다리의 진로를 방해할 게 분명해 보였다. 일단 사다리를 올려보기로 한 작업자들. 전깃줄의 위치와 사다리의 이동 방향을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예감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거기 한 사람만 내려가 주실래요? 내가 끈을 줄 테니까 요것이 걸려 지금. 그리고 위에를 아마 다 걸릴 것 같은데. 직접 자세한 사태 파악을 해보기로 했다. 이대로 사다리차에 짐을 실어내릴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간을 잡아보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도 안 서는 상황이다. 결국 전깃줄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전깃줄끼리 한데 묶고 묶은 전깃줄 뭉치를 당겨 벽 쪽으로 고정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전깃줄 작업만 무려 30분. 한참 만에 사다리차가 시원스럽게 허공을 갈랐다. 이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하고 갈라치고 원판 띄고 또 흔들흔들거리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지키고. 다 요런 거 하는 거죠. 제일 쉬운 거죠. 아무리 전깃줄의 피복 처리가 잘 돼 있다 해도 위험할 수도 있는 일. 하지만 약속된 시간 안에 이사를 마쳐야 하는 그들에게 만약의 위험 따위는 지체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 걸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됐어. 그동안 지연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묶어뒀던 전깃줄을 원상복귀하고 나서야 이사가 마무리됐다.
경남서가 저기 앞에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루 이사 건수는 약 7,600여 건. 작업원의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태 속에서 이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이사는 가장 쉬운 축에 속한다. 사다리 작업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짐을 사다리차에 실어 옮길 수 있는 데다 작업 공간도 넓어서 이사 시간도 훨씬 절약된다. 그래도 아직까진 주택의 수가 더 많은 우리나라. 주택이사는 작업원들에게 최대 난코스다. 그들의 하루는 과연 어떨까? 빨리 준비해서 서두르셔야 되고 들어가는 집이 바로 독산동 근처인데 예전에 안동에서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이사에 대한 브리핑으로 작업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다. 상가 건물 3층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서 가시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작은 방, 안방, 거실 뭐 이런 품목들을 적어놓기 위한 매직이고 이 칼은 저희가 테이프 붙인 거를 뗄 수 있을 때 이렇게 편하게 띄기 위해서 칼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메모할 때 쓰려고. 군인의 총과도 같은 필수품을 챙기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짐을 싸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이삿짐 규모에 맞게 준비하고 박스 모자라서 모르니까 큰 것 좀 이것 좀 챙겨놓으세요. 차에 쏟내지 않도록. 포장의 기본인 상자와 테이프는 최대한 충분히 실어놓는다. 근데 에어컨 좀 돌려 혹시 모르니까 깨지는 거 있으면 오늘 짐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5평 정도 되니까 한 바구니 한 70개 정도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거든요. 손수레까지 꼼꼼히 챙기고 나면 자재 준비 끝, 출발 준비 완료다. 출근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서둘렀지만 예상보다 출발이 늦어진 상황. 행선지를 다시 파악하고 갈 길을 재촉하는데 골목길에서 출근 차량과 마주치면 도착 시간이 늦어지기에 1분 1초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 시간에 딱 걸렸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듯하다. 잇따라 마주오는 차들. 주차된 차량과 맞물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이제 가긴 가는데 막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고 보면은 저희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마주오던 트럭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사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비켜줘봐, 비켜, 빨리. 먼저 사과를 내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이런 상황들이 많나요? 워낙 골목이 작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냥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는 좀 빨리 좀 빼요. 빨리 들어와 그냥. 이사란 짐만 나르는 게 아니다. 시시때때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딱 붙이세요, 맞자. 아유, 복잡하게 차
사람들이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하면 그냥 왔던 길 돌고 또 돌고, 왜냐면 막히면 안 되니까, 막 늦어지니까 그렇게 돌고 있어요. 골목에서만 30여 분을 지체한 끝에 현장에 도착했다. 오늘 이사할 집은 3층 상가 건물. 작업 공간을 위해 이사 현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는데 아, 예, 사장님. 아, 예,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3층 이사하는데 그 1층에 그 찌푸차 대놓으셨죠? 예, 예. 아유,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빼주신다고 그러네요. 차들이 빠지면 곧바로 작업 개시에 들어간다. 사다리가 올려질 창을 재빠르게 제거하는 작업원들. 됐을 때 짐을 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사다리차가 설치되는 동안 건물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방마다 한 명씩 배정된 작업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짐을 싸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사를 할 때 필요한 작업원의 수는 기본 남자 3세, 여자 1명. 여자는 주방 쪽 포장을 맡고 남자들은 방과 거실의 짐을 맡는다. 가구 속 안에 장롱이나 뭐 싱크대 안에 가구 이렇게 수납 공간에 있는 걸 먼저 박스에, 자잘한 박스에 다 담고요. 그거를 이제 짐을 먼저 비우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가구나 가전제품을 마지막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이나 액자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떼고. 짐을 싸는데도 다 순서가 있고 나름의 법칙이 있다. 이런 공식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의 산물이다. 체득을 해야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아찔한 높이의 옥상에서 이루어지는 에어컨 해체 작업도 작업원들의 몫이다. 바로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확인 결과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어 합선이 일어났던 것. 에어컨에는 문제가 없으니 다행이다. 미리 저 위에서 에어를 빼면 밑에서 빼도 안전하잖아요. 이게 진짜 고급 기술인데. 그럼 이게 진짜 그냥. 가전제품들이 나날이 첨단화되면서 이들의 작업 종류도 다양해졌다. 냉장고, TV를 비롯해 세탁기 같은 전기제품 분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 돼버렸다. 복잡하다는 비대를 떼어내는 일까지 척척해내니 달인이 따로 없는 셈이다. 만능이신 것 같아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비대까지는 달아줄 수 있는데 정수기는 힘들고 너는 좀 까다로운 거니까. 이사의 마지막 순서. 몸집이 큰 가구들이 옮겨질 차례다. 사다리차에 올려놓기만 하면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 그런데 순조롭게 운행되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벌려요, 과해. 위기에 부딪힌 작업원들. 올려봐, 다시. 그럼 이것 좀 치워주세요, 사다리 좀. 밧줄 좀 갖고 오세요, 밧줄. 네, 끝. 이 상황에 난데없이 밧줄이라니. 그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지금 바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다리가 작업이 안 되거든요. 밧줄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매듭을 만들어 장롱에 잡아매고 뭔가 또 다른 매듭을 지어내는 모습만으로도 이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짐작해야 하는데 아 힘들죠. 바작업하는 게 사다리를 내리는 것보다 천지차이거든요. 경력 10년이 넘는 작업원들도 슬슬 피하는 게 바로 이 밧줄 작업이다. 밑으로 떨궈진 밧줄 하나는 장롱이 내려올 때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당겨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내려. 김현주 사장의 신호로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다. 이 두 밧줄은 내려가는 장롱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천천히 그리고 침착한 움직임으로 창틀을 넘어오는 장롱.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장롱이 몸통을 밖으로 드러낸다. 장롱 아랫줄이 앞부분으로 이동하면 줄을 당겨 장롱을 벽에서 띄워준다. 밖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밖으로 조금만 당겨주고. 서로 간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미세한 힘 조절이 더 힘들다는 밧줄 작업. 네, 천천히 내리세요. 체력 소비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평소보다 두세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 그 요즘에는 건물들이 빌라 잘 지어놓고 아파트 이사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작업을 로프 작업을 많이 하네요. 근데 그 현장에 따라 그 전기선이라든지 차 주차를 못 빼면 이런 작업이 오는데 이런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할 줄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 기술이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옛날 방식인 밧줄 이사. 장롱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당당히 성공했다. 지친 몸도 잠시 짐의 도착지로 출발을 서두른다. 짐이 내려질 곳은 같은 동네 빌라 건물 2층. 짐은 충분한 공간에 승강기를 통해 옮길 예정이다. 승강기 이사의 첫 작업은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준비가 끝나자 망설임 없이 짐을 옮기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진다 싶은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안 되네. 꿈쩍도 안 하는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요, 부장님. 고장난 거. 아 지금 짐 올리다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떡해? 지금 위에 물건 실어놨는데 문이 안 닫혀. 평온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지진처럼 위기는 예고 없이 다가왔다. 천천히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네, 안 들어가? 네. 네, 들어요. 샤.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짐을 옮기기로 했다. 여기 코너 그거는 회전해야 되니까 많으세요? 번쩍 드세요. 이 좁은 계단으로 무겁고 큰 짐들을 언제 다 옮길지. 오늘은 한계를 시험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죠?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인력으로 타는 게 일명 꽈대기라 그러죠. 꽈대기. 그 꽈대기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인력으로 타면서 막 꽂아놔 계단을. 그러니까 꽈대기라 그래요. 극도의 노동력을 요하는 계단 작업엔 짐을 잘 지는 것이 관건. 그들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다.
봐봐, 이거 하나밖에 못 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여기 다른 잔짐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 들고 간다고. 손에. 응. 그러면은 한 번을 들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높이 가려면 이렇게 밀어야 돼. 앞으로 이렇게 조금 이게 제껴지게. 그러니까 사다리차 없을 때 했던 사람들은 많이 등짐을 잘 지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경력 15년의 빛나는 그지만 크고 무거운 짐 앞에선 장사가 없다. 사실은 저기가 노하우, 들어가는 데가 문제. 20kg에 달하는 소파를 진 것도 모자라 어렵게 문을 열면 낮은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몸을 굽혀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엔 계단 오르기. 가해지는 무게 때문에 온 얼굴에 핏줄이 터질 것만 같다. 역도는 역기를 든 채 단 몇 초면 성공이지만 이삿짐은 목적지까지 옮겨놔야 성공이다. 힘 쏙 빠지죠. 경력 4년차 조은기 씨. 짐을 짊어지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등산과 마찬가지로 쉬게 되는 순간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게 짐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젠 체력이 아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한다. 세상의 무게가 이보다 무거울까? 장난이 아니네. 계단 몇 개가 수천 수만 개로 느껴지고 계단 밑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은 무게감이 온몸을 짓누른다. 저 밑바닥 힘까지 끌어내 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은기 씨. 괜찮으세요, 허리는? 네, 허리는 괜찮습니다. 저녁에 좀 아프겠죠, 뭐. 네? 저녁에는 좀 아프겠죠. 집에 저녁에 가면 팔이 좀 아픕니다. 좀 파스 바르고 뭐 붙이고 잘 때도 많고. 파스는 달고 산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예. 제 아무리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고 짐은 얼추 다 옮겨졌다.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조은기 씨는 책장 정리를 맡았다. 예, 이게 번호가 1, 2, 3, 4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욕 먹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 큰 거는 이러면 결국엔 작은 거는 뒤로 가고 큰 것만 앞으로 가요. 다 무조건 큰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작은 거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리예요. 원래 정리의 기본이 큰 거는 무조건 왼쪽. 크게나 촉촉촉촉 뛰어나온 거. 화토장 섞듯이.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가 주지 않는다. 착착착 돼.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뭐 여기서 뭐 보통 10년, 뭐 2, 30년씩 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매일매일 이거 틀린 게 있잖아요. 작업 조건도 틀리고 집도 틀리고 매일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 모습 그대로 최대한 고객의 손이 덜 가도록 세세한 것까지 정리는 기본. 청소의 소독은 선택 사항이다.
피톤치드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선집 중국은 곰팡이 같은 거 제거하고 살균 효과 나고 그런 소독하는 거야. 코팅 같은 거. 마무리도 작업원들의 일.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 깨끗이 정리된 집안은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이사가 끝났음을 알려준다. 이삽이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분이 어떨까? 오늘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이거 바르려고 하루 종일. 진심으로 내 직업인데 그 이삿짐을 어려우니까 고객들은 힘들고 짜증나고 이것 좀 그걸 제가 해소해 드리니까 너무 뿌듯하죠. 자부심을 느끼고. 잘 사시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죠.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게 사람으로서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짐이 옮겨지는 자리에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오늘도 그들의 열정과 땀 속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 안에 있는 나세가 내려. 기름 받아, 기름. 오케이, 기름 받고. 많이 나온다. 친구 집이지